젊은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또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 회사 사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각 회사 사장들은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지, 직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직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 사장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를 뺑이 치게 하고 자긴 재미를 보려고 하나? 뭐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직업을 찾는 사람들, 또 직장 내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 회사의 오너는 어떻게 보면 가장이고,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무뚝뚝한 것 같지만, 자식들이 넘어졌을 때 무조건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갈 때 응원해주면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엄마는 지나가다가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게 엄마라고 보면, 아빠는 좀 더 경험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오너분들은 모두가 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죠. 그리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이 간혹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것 같고,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의도된 바들이 있고,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서 이것이 몇 년 후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한적으로 섭섭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회사가 걸어온 길들을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회사가 얼마에 만에 업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오면서 이 회사가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사회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또 직원들의 급여를 안 준 적은 없는지, 직원들이 울고 나가지는 않는지, 화가 나서 나가지는 않는지, 그것은 평판인데,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는 정말로 일관되게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하다 보면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직원들 때문이라는 것을 꼭 깨우치셔야 되고, 사장님들께서는 직원들이 없다면 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백성이 없는데 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맞죠? 또 나라의 왕이 없으면 백성도 없는 거죠. 국가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회사의 오너라는 자리를 존중하시면서, 직원들은 그 안에서 오너가 품고 있는 생각의 크기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장님을 서포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또는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은 리드해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회사가 준비가 덜 됐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사업비를 그만큼 투자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때는 직원분들께서도 사업 계획을 좀 더 다듬어서 회사가 준비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지 않고, 그래, 3년에서 5년, 회사 경험은 30년을 경영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플랜을 짜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태동한 회사가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함께 키워가는 맛이 있죠.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봄이 오면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 씨앗에 물을 주고 또 햇빛을 쬐어주고, 또 그 씨앗보다 더 큰 잡초들이 빨리 자라는 것을 뽑아내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을이 돼서야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데, 자라고 있는, 예를 들면 배추가 이제 막 싹이 나고 두 잎이 나오면 이게 무인지 배추인지 잘 몰라요. 이파리가 두 개 나오면 알아요? 이게 무가 될지 배추가 될지 참 몰라요. 그러다가 이파리의 형태가 나와야 이게 배추가 될 건지 무가 될 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나오는 새싹은 어떤 거나 다 나물로 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영양가가 풍부한 비타민 덩어리죠.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성장을 하면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면서 자기 색깔을 냈고, 여름이 오면 열매를 내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과실을 맺고, 늦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그때서야 농부는 그것을 팔아서 그걸로 자녀들 등록금도 내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사옥도 짓는 데 쓰이게 되는데,
여름에 과실이 튼튼하게 수박을 이만큼 맺었는데 사실 속을 열어보면 아직 하얗기도 하고 섞여 있는데 수박은 자신만만한 거죠. 내가 사이즈가 이만큼인데 사장님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속은 아직 하얀 부분이 섞여 있는 거죠. 때가 되면 다 열어서 갈라서 모두에게 나눠주고 씨앗은 다시 내년을 위해서 심으려고 놔둬야 되는 게 예비비예요. 이렇게 회사는 예비비도 놔둬야 되고 올해 지출할 계획들에 의해서 회사는 움직이는데 그걸 벗어나게 되면 도박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가지 못하고 사실 회사가 더디하는 것 같고 사장님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사장님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어 가고 있고 직원과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너무 빨리 원하거나 바란다면 회사가 좀 속도가 느려지는 느낌이 날 수 있는 거죠. 또 오너들도 하고 싶은데 지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너인 저도 어떤 신제품들을 지금 막 내고 싶어요. 막 쏟아지게 내주고 싶은데 사업 하나 들어가려면 의자 하나 개발하는데 10억 들어갑니다. 책상 한 종류 나오는데 2억 5천 들어갑니다. 책장 하나 만드는데도 기본적으로 3,500만 원이 최소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재고를 쌓게 되면 금방 5천에서 8천이 되는데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재고를 쌓아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부담을 갖게 되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적절한 판단, 경영적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럴 수 있고요. 경영의 이사님으로 가면 갈수록 오너의 생각이 아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너는 전체를 아우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그 부분을 꼭 이해해 주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는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당장 올해는 대추나무의 대추가 많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나무의 감이 해가리를 합니다. 한 해는 많이 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만 열어요. 또 그 다음에는 또 많이 열어요. 오너들은 직원들의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경영자라고 그래서 저 직원이 항상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해 적게 했으면 내년엔 저 직원이 충분히 많은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믿고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절대 대꾸복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 직원이 무럭무럭 자라서 내년에는 올해 열지 못한 과실들을 더 많이 열어낼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직원들의 입장에서 오너를 바라볼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이 있으시겠지. 왜냐하면 올해 사업하고 말 게 아니니까. 예비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매출을 잘하면 가장 속상할 때 직원들은 성과급이 왜 안 나오는지 막 기다려요. 사실 오너가 가장 기분 좋을 때 제가 가장 기쁠 땐 직원들한테 현금을 나눠줄 때예요.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직원들의 환한 미소, 노력에 대한 대가가 지불됐을 때. 근데 직원들은 몇 년 동안 적자였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죠. 이익이 났을 때 나눠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손실이 나도 경력금 쪽으로 돈을 주는 편인데 모든 오너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오너의 그릇을 갖고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크던 작던 오너는 정말 대단하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고 대단히 어려운 자리임에 틀림이 없고요. 또 그 자리를 서포트하는 직원분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오너의 고충을 이해하고 오너가 무슨 생각으로 고민을 하는지 좀 들여다보고 내가 근무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들은 회사 발전을 위한 시간으로 사이드에서 서포트해 줘야 돼요. 교수처럼 교수가 대학교에서 강단에 서기 위해서 1시간의 강의를 50만 원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1시간에 50을 받는 것은 그분이 평생 동안 연구해 놓은 것을 1시간 안에 토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기 나와서 차 마시고 옷 갈아입고 수다 떨다가 점심 먹을 거 준비하고 밥 먹고 쉬다가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퇴근 시간에 준비했다가 퇴근하는 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것은 알바생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회사가 성장할 리 없어요.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역할을 더 늘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없는지 타부서와의 조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공부하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팀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낮추고 팀과 조율 능력을 통해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그 팀의 성과를 넘어서 타 부서와의 조율을 어떻게 했을 때 회사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연구해야 됩니다. 내 팀만 성장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팀원으로 있을 때, 팀장으로 있을 때, 과장 직급에 있을 때 국한하는 것이고 부서장이 되보면 내 부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부가 아무리 잘하면 영업부가 매출을 꽝을 친다면 관리부와 이 회사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즉 관리부서는 영업을 서포트하는 부서예요. 모든 부서는 영업을 서포트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잘해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든 부서들은 서포트 부서로 애를 쓰셔야 되고 영업 인력들은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영업부가 가져가는 추가적인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그걸 넘어서 나에게까지 이익이 돌아오기까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대부분 직장 생활을 실패하는 것들은 성과가 나에게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속상해하고 지쳐하는 것 같아요. 성과가 바로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건데 그리고 어떤 나무는 포도나무는요 올해 심으면 내후년에 돼서 열매를 냈습니다. 사과나무도 3년이 돼야지 열매가 열고요. 모든 나무들이 블루베리 나무도 지금 심으면 3년 있다가 수확이 됩니다. 인삼은 지금 심으면 6년 있다 걷어서 소출을 내고요. 모든 것들은 때가 차야 됩니다. 때가 차야 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직장생활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조직 내에서 팀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타부서와의 어떤 업무를 조율을 통해서 타부서의 능률을 올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공부를 오너가 바빠서 하지 못하는 공부들을 열심히 해서 시장 상황들에 리포트를 내고 사업계획안을 내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내서 회사에 보탬이 되는 일들이 있어 뛴다면 그 오너는 그를 자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식은 부모는 항상 생각하죠. 자식한테 모든 걸 물려주리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했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은 나에게도 축복이고 내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는 날 나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노는 날 전화가 오고 이래. 이게 어떻게 주인입니까? 이게 어떻게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명절에 걸려오면 아버지는 그걸로도 만족하는 거죠. 또 노는 날 오늘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기뻐하세요.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신뢰받고 있구나. 내가 우리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인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전화기 꺼놓는 사람하고 저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노는 날 오너가 장난 전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꼭 필요한 위치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 드리는 거니 그 콜링을 꼭 받으시고 콜백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기쁘게 오너하고 소통하는 조직이 된다면 10년, 20년, 30년을 나의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회사가 성장하는 데 내 역할을 다할 수도 있고 나와 좋은 인맥을 쌓는 시간으로도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직원들이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아버지 일을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영역에 국한하지 말고 내가 노력을 더한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우린 자본주의니까 언젠간 반드시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복을 받을 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마음들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젊은 직원들이 오너를 대했으면 좋겠고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을 그렇게 뿌듯하게 자부심으로 자긍심으로 꽉 채워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밥을 지으면서 밖에 나가서 공차할 생각을 하면 밥이 타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올인해서 밥을 맛있게 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일이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내일 할 일이 닥쳐오는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해나간다면 직장생활 30년 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는 일이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주는 조언이었습니다. 가구 박사 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